예, 오늘의 정착 토픽 두 번째입니다. 유엔 총회에 김혜경이 왜 가느냐? 버킷리스트. 평소에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쭉 적어 놓은 것이 이제 버킷리스트죠. 버킷리스트 채우러 가느냐? 뭐 이런 말이 벌써 나옵니다. 제가 뭐 야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청와대 출입하면서 해외 순방 취재를 뭐 수십 번을 해봤기 때문에 배우자가 가야 될 해외 순방이 있고 갈 필요가 없는 해외 순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지금 가야 된다는 건데 일단 오늘 이재명이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 출국을 했죠. 이 트럼프하고는 만날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최근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국민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국민에게는 계속 트럼프하고 8월 달에 회담이 잘 됐다. 성공적이다.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다. 이런 순 거짓말을 하고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는 로이터 통신이나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는 트럼프가 나에게 너무 큰 걸 요구를 해서 내가 그거 들어줬으면 나 탄핵당할 거야. 아니면 우리나라 제2의 IMF가 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에게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국민에게는 협상 잘 됐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 가가지고 이 협상도 제대로 못하고 청구서만 잔뜩 안고 왔다. 여러분 도대체 그거 뭐하러 갔느냐? 외교 실패 이런 말이 나올까봐 그냥 국민들은 감추고 국민들은 숨기고 협상 잘 됐어 하고 실제로는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공개하지도 못하고 우리 국민에게는. 자,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미국에 갔는데 그렇다면 미국에 더구나 트럼프가 있는 미국에 갔으면은 트럼프하고 다시 만나가지고 톱다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죠. 근데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트럼프가 피하는 건지 아니면은 만났어도 마땅한 카드조차도 없으니까는 그냥 시간만 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지. 어쨌든 이재명이 이제 미국에 오늘 가는 날 이것도 참 좌파 진영에서 갑자기 트럼프를 맹공격을 합니다. 트럼프 잘한 건 없죠.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악동으로 돼 있고 우리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죠.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트럼프가 비판받을 지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트럼프하고 척져가지고 미국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할 수는 없으니까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재명이 미국 가는 날 트럼프를 막 공격을 합니다. 오선 중진이라는 김태년이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대한민국의 1년 예산 절반을 넘는 470조 원, 3,500억 달러죠. 투자를 강요하는 트럼프 행정부. 협상이 아니라 날강도식 압박이다. 날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협상이 이제 장관들끼리는 협상을 진행 중인데 그리고 이재명이 미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트럼프를 향해서 날강도라고 합니다. 이런 요구가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관세 폭탄, 방위비 분담금 정액, 미군 기지 문제,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이제 비자 한 장에 연간 1억 4천만 원을 내라고 한다. 황당하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것도 미국 트럼프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뭐 했느냐? 이재명은 일주일 동안 깜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고 한 라인 하나 가동을 못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국 국민들을 열악한 구치소에 있도록 만든 정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를 비판을 해야 되죠. 비판을 해야 되지만은 자기들이 어떤 해결할 능력도 없어서 그런 사태로까지 됐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미국 가는 날 트럼프를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 민초라고 있죠. 그때 17일에 기자회견을 미 국회에서 열어서 트럼프를 비판을 하고 오늘 원래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오늘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 갔습니다. 자, 이재명은 유엔 총회에 가겠다고 미국으로 날아가고 있고 그 시간에 민주당 오선 의원은 막 SNS를 통해서 트럼프를 비난을 하고 초선 의원들은 미국 대사관까지
막 달려갔습니다.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서 이 일방적 한미 관세 협상에 항의한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 측에 무리한 투자 조건과 금액을 제시한 데 대해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를 마련하라, 이렇게 촉구한다. 뭐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 인권 침해를 항의한다. 뭐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갑자기 이재명이 미국으로 간다. 그리고 한미 협상이 지금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도대체 국민에게 뭘 속이는지,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국민에게 분명히 속이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런데 그런 이심의 눈초리들이 막 쏟아지니까 그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반미 감정을 갑자기 막 집어넣는 그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거기 뭐 미국 대사관에 쳐들어간 초선이 건향엽, 김상욱, 김준혁, 이재강, 임미애 이런 사람들인데, 김상욱 이런 사람들이야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민주당으로 넘어간 이런 사람들인데, 김준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외교 전문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도대체 국익을 생각을 하는 건지, 트럼프를 비판할 때는 비판 안 하고 왜 트럼프를 비판을 안 하느냐. 그때 8월 달에 이재명하고 회담하고 나서는 회담 성과가 좋았다. 회담 성과가 좋았고 이 최대의 성과는 뭐냐. 그때 뭐 안보실장, 정책실장, 비서실장 전부 다 자파 방송에 나가서 최대의 성과를 얻어갔다. 그중에서 가장 최대의 성과는 뭐냐. 이재명과 트럼프가 서로 신뢰관계를 쌓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공격을 못합니다. 이재명하고 신뢰관계를 쌓았다고 막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신뢰관계는커녕 전부 다 털어졌다는 게 하나씩 드러나니까 이제 갑자기 트럼프를 악마화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결과적으로 국익에는 완전히 해가 되는 그런 상황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공격할 지점이 있으면은 그때 처음부터 트럼프가 이런 과도한 요구를 했는데 진짜 이렇게 하면은 우리 IMF 온다. 이거 국민에게 호소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외교 실패 이런 비난을 받으니까 그냥 뭐 큰 성과를 얻고 온 것처럼 해놓고는 지금 하나씩 들통이 나죠. 들통이 난 결정적인 계기가 이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일본에는 이미 협정에 사인을 해가지고 일본 차는 15% 관세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인을 못해서 25% 관세로 수출하니까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막 보도가 되니까 다 들통이 나는 거죠. 협상을 못했다는 게. 그러니까 들통이 나니까 갑자기 이제 트럼프를 악마화해서 이재명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오늘 제가 제목이 이거죠. 유엔 총회에 김여경이 왜 가느냐. 김여경이 왜 갈까요? 근데 김여경은 저번에 G7 회의도 갔습니다. G7 회의도 갔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월 25일에 첫 미국 갔을 때 그때도 따라갔습니다. 김여경. 그런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외국 방문은 국빈 방문부터 5개 단계가 있습니다. 국빈 방문이나 이런 공식 방문 이런 데는 배우자 프로그램이 따로 있죠. 그래서 배우자가 따로 할 일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 대통령을 따라서 대통령을 동행을 해서 해외 취재를 가면은 이제 풀 기자로 갈 때 배우자 풀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좌파 정부 때 제가 한 10년을 출입을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 그러면은 이희호, 권양수 여기 해외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 국빈 방문이나 아니면 공식 방문 이러면은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죠. 주로 이제 거기 어떤 이 박물관을 돌아본다든가 아니면은 아동병원 시설 이런 데 가서 교류를 그쪽 방문국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국빈 방문 이런 거죠. 그런데 G7 이것은 완전히 회의하러 가는 거고
8월 25일 날 미국 간 거는 완전히 실무회담, 실무 방문, 제일 아무런 의전이 없는 공식 한영 행사도 없고, 그때 보셨지 않습니까? 미국 공항에 떡 내렸는데 국무부의 부의전장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선글라스 쓰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맞이했죠. 근데 거기 왜 배우자가 따라가는지, 그리고 그때 아무리 봐도 배우자 그 김혜경 씨가 한 일정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해외 동포, 그쪽에 워싱턴에 있는 동포 간담회. 그거 하려. 이번에도 이 일정이 제가 나오는 걸 보니까는 딱 하나. 뉴욕에 있는 동포 간담회. 그거 하러 한 사람이 같이 움직이면은 이 수행원, 경호원들이 그만큼 더 가야 되고, 우리 세금 가지고 세금이 축내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어디 가기만 가면은 왜 외국 유람을 다니느냐. 계속 논평을 해서 악마화했죠. 그리고 불필요한 세금 낭비하지 마라. 한번 배우자가 가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왜 따라가느냐. 바로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김건희 여사에게 빨리 그 검찰 포트라인에 서라. 포트라인에 서야지 어디를 외국 나가느냐. 김혜경 씨도 지금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1, 2심에서 유죄받은 피고인입니다. 법인카드. 그리고 이번 3박 5일 뉴욕 일정도 보면은 동포 간담회 뿐이고 다른 일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한미 관계가 순조롭게 가고 저번 협상도 잘 됐고, 그리고 트럼프하고도 이 관계가 정말 신뢰 관계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가는 것 별 할 일이 없는데 배우자가 따라가는 거하고 완전히 이게 트럼프와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 이번에 가는 예를 들어서 뭐 만나지도 못하지만은 우연히 조우할 수가 있죠. 유엔에서 가면 여러 이제 정상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럼 그런 자리에서라도 붙잡고 이 타결을 해야 되는데, 협상 타결을 해야 되는데 정말 긴박한 이런 입장인데, 그 자리에 왜 굳이 배우자를 돈 들여서 데리고 가느냐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거 이 청와대 출입한 경험에 의하면은 가야 될 자리가 있고 안 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다 지금 쫓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